자, 전세권 설정이 끝났고요. 그 저당권 설정이 끝났고 이제 저당권의 이전 등기가 나와 있죠. 240페이지 가볼게요. 자, 우리 저당권 이전 등기는 은행이 왜 저당권자가 된 거죠? 돈 빌려줘서. 그래서 민법은 이 피담보채권이라고 하죠, 그죠? 피담보채권과 저당권은 우리 수반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채권자가 바뀌면 저당권도 이전이 되거든요. 은행이 채권자죠, 그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 기억하시? 나중에 이 채무자가 바뀔 수 있거든요. 채무자가 바뀌는 것은 이전 등기가 아니라 여러분 변경 등기예요. 채권자만 바뀌는 것만 이전 등기거든요. 그럼 대표 소수가 은행이 합병이 이루어진 거죠. 옛날에 우리가 주택은행이라고 있죠, 그죠? 주택은행이 지금 무슨 내용으로 합병이 줬어요? 국민으로 합병이 돼요. 그럼 돈 받을 채권자가 주택에서 국민으로 넘어왔거든요. 그럼 저당권도 이전이 넘어가는 거예요. 돈이 넘어가면 저당권도 이전이 됩니다. 그런데 저당권도 물권의 양도니까 등기와 효력이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 넘기는 사람을 뭐라 그럴까요? 양도인. 넘겨받은 사람을 양수인. 그럼 저당권이 이전되면 새로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이 누구죠? 양수인. 그럼 양수인이 등기가 뭐가 되고? 의무자. 그 양도인이 권리자, 양수인이 뭐가 돼서? 그래, 의무자가 돼서 공동으로 간다는 거죠. 자, 우리가 저당권 할 때 우리 신청서에 필요적 있거든요. 저당권은 순위만 넘어가면 안 되니까 이 돈이 같이 넘어간다는 뜻을 우리가 필요적으로 적어야 돼 있어요. 그래서 저당권이 채권과 함께 이전한다 뜻 넘어가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채권의 일부가 넘어갈 수 있거든요. 꼭 3억만 넘길 수 있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1억 정도만 넘길 수 있어요. 그래서 채권의 일부 양도나 대위 변제로 저당권 이전 등기도 가능하고 그때는 여기 채권의 1억인지 2억인지를 이렇게 기록하고요. 근데 이게 하나 중요해요. 저당권은 물권이죠, 그죠? 물권을 양도할 때는 우리 소유자의 동의 승낙서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필요치 않다고 그랬어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저당권 이전 등기 할 때는 요 소유자, 채무자들의 동의 승낙서는 가져갈 필요가 없다. 그리고 저당권 이전 등기는 을에서 병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을에서 병으로 가는 것은 항상 주등기, 부기등기고 우리 종전의 저당권자는 사라지죠, 그죠? 우리가 눈 씻고 봐도 지금 주택은행 없잖아요. 무슨 은행만 있지? 그렇죠. 국민은행만 있지. 요게 이제 우리 저당권의 이전기에 행해진 내용들이죠. 그 내용이 지금 240페이지 제위에부터 쓰는 거죠, 그죠? 거기 신청인 보세요. 누가 권리자라고 해? 양수인이 권리자고 양도인이 의무자 공동이죠, 그죠? 신청서에는 일반적 기록상 외에 저당권의 필요적 기록상으로서 저당권이 채권과 함께 이전한다는 뜻을 적었고, 그 다음에 니은 채권의 일부 양도나 대위 변제로 인한 저당권 이전 등기도 가능하고 이때는 신청서의 양도나 대위 변제의 목적인 채권액을 적어야 됐고, 자, 첨부서물로서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을 증명한 아까 채무자의 통지서나 승낙서 이런 것은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고, 저당권 이전 등기는 항상 무슨 등기로? 그렇죠. 부기 등기를 하고 종전의 저당권자는 뭐 한다? 그렇죠. 말소 표시한다 이렇게 써 있죠, 그죠? 그러면 그 내용이 여러분 11페이지 잠깐 가볼게요. 자, 오늘 나눠준 자료에 11페이지 그 밑에 해설 있죠, 그죠? 그 해설서를 지금 11페이지 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조금 해설 내용과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기출문제로 한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볼까요? 자, 갑소유의 부동산 이렇게 써 있잖아요. 맞죠? 예. 자, 갑소유 등기된 토지의 을명의 저당권이 맞아요? 병에게 이전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의무자가 누구죠? 양도인이 을이잖아요, 을. 맞아요? 양수인이 권리자가 됐었죠, 그죠? 양도인이 을이 의무자가 되고, 여러분 갑이 의무자가 아니에요? 무슨 말겠어요? 갑은 소유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양도인이 의무자고 양수인이 권리자가 되겠죠, 그죠? 양수인이 병이 권리자가 됩니다. 자, 2번. 아까 저당권 이전 등기 할 때는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하는 뜻을 신청서 내용으로 등기수에 제공했죠? 그리고 4번에 아까 채권의 3번 채권 일부에 대한 대위 변제로 인한 저당권 이전 등기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 그럼 불가능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그죠? 여러분 포인트가 지금 뭔지는 알죠? 그 얘기. 자, 4번. 저당권의 일부의 양도에 따른 저당권 일부 이전 등기 할 때는 양도액을 기록해야 된다. 근데 우리한테 기록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오겠죠. 지금.
그 얘기를 지금 반대로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겠어요? 그렇게 해요. 그렇게 써요. OX를 쓰잖아요. 자, 우리 저당권 이전 느낄 때 이렇게 나오죠. 저당권 설정, 이제 집주인이죠. 그죠? 집주인이 물상 보증이더라도 그 사람들 아까 승낙서를 제공한다, 제공할 필요가 없다. 제공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 채무자 동의 승낙서 가져갈 필요가 없다 그러잖아요. 거기 오른쪽에 지금 요거 해설한 거잖아요. 거기 지금 지문으로 5번이 나온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우리는 뭐 풀러 가는 거예요? 이 문제 풀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했는데 여러분이 지금 해설이 안 돼가지고 지금 제가 지금 뭐 기출 문제로 지금 해설서 써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요걸 잘 읽어야 되지. 이 무슨 얘기 알겠나요? 그리고 이거 읽으러 지금 가니까 이거 풀러 가는 거니까. 예, 그 6번 볼게요. 저당권 이전 느끼죠, 그죠? 이전 느끼는 무슨 느끼를 해주고 보기 돼. 그리고 종전의 저당권자 표시는 뭐 한다? 말소. 또 말소 안 한다 이러면 안 되겠죠. 주등기 해주다 이러면 안 되겠죠. 지금 반대 내용들은 개념을 알고 있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거 가지고 또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게 또 지금 한 번 해가지고는 또 자, 그럼 저당권 무슨 얘기가 끝난 거죠? 이전 느끼. 자, 돈 갚으면 이제 저당권 무슨 얘기 하죠? 말소 등기. 그럼 240페이지에 저당권 말소 등기로 가죠. 그죠? 자, 우리 저당권 말소 등기 할 때는 여러분 권리자 의무자가 바뀌죠. 그죠? 우리 저당권 그냥 볼게요. 설정 등기 할 때 권리자가 누구죠? 저당권자. 의무자는 저당권 설자. 근데 말소 등기는 바뀌겠죠? 말소 등기는 의무자가 누굴까요? 저당권자가 의무자가 되겠죠. 그죠? 저당권 설정자가 뭐가 되고 그렇죠. 권리자가 돼서 공동으로 가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아까 이런 거 먼저 볼게요. 저당권이 아까 이전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양도인은 사라졌죠? 그럼 양수인한테 나중에 돈을 갚겠죠? 그럼 의무자는 누구다? 양수인. 그래서 저당권이 이전된 후, 뭐 된 후? 이전된 후 말소 등기 의무자는 누구다? 양수인. 이전되지 않으면 그냥 저당권자고. 무슨 말겠어요? 여기까지 문제가 없네요. 그죠? 자, 근데 이번에 이걸 거야 돼. 저당권이 설정된 집을 제3자가 사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다가 이제 말소 등기 할 때, 그죠? 권리자가, 이 사람들이 권리자잖아요. 이 사람들은 의무자잖아요. 근데 권리자가 둘 다 될 것이냐, 현재 소유자가 될 것이냐는 말소되는 원인에 따라서 달라요. 이 말소 원인이 이것만 나오는데, 채무 변제로, 뭐 변제로? 채무 변제로 돈을 다 갚아서 말소할 때는 우리 판례는 둘 다 이익이 있어서 둘 다 권리자가 될 수 있다고 그래요. 저당권 설정되고 제3치자도. 자, 제3치는 현재 소유자로서 돈을 다 갚았으니까 말소 이익이 있고, 저당권 설정자는 돈을 다 갚았는데 자기가 채무자로 남아 있기 때문에 말소식이 이익이 있어 둘 다 권리자 될 수 있다고. 근데 원인 무효, 이건 잘 안 나오는데, 원인 무효는 저당권 계약 자체가 무효일 때는, 이 계약 자체가 무효니까 요 종전 소유자는 권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현재 소유자만, 제3취득자만 말소 등기 권리자가 된다. 그래요? 여기까지 문제가 없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저당권 말소할 때 의무자는 저당권자죠? 자, 그럼 양수인이 받으면 양수인이 의무자가 되겠죠? 말소 등기? 이쪽 의무자 되니까. 이해하나요? 자, 말소 등기 권리자는 이 사람이죠. 그죠? 넘어오지 않으면 이 사람이죠. 그죠? 근데 이게 소유권을 제3자가 사갔을 때, 이 둘이 권리자잖아요. 그죠? 근데 이 둘 다 권리자 될 것이냐, 현재 소유자만이 권리자 될 것이냐는 그 말소 원인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말소 원인이 채무 변제로 말소할 때는 둘 다 권리자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원인 무효일 때는 현재 소유자만 말소 등기 권리자. 이해하겠죠? 자, 그럼 하나만 더 볼게요. 우리가 저당권이 이전이 넘어왔을 때, 그죠? 넘어왔을 때. 자, 우리가 신청서에 말소해달라고 주등기인 설정 등기를 적어갈 것이냐, 이전 등기인 부기 등기된 것을 없애달라고 적어갈 것이냐 이거예요. 뭘 적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응? 부기 등기를 적어가면 요것만 사라지면 주등기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무슨 말겠어요? 그래서 무슨 등기를 없애달라고 적어가냐면 우리 주등기인 설정 등기를 없애달라고 신청서 적어가요. 그럼 주등기 날라가면 부기 등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 부기 등기는 등기하냐 어떻게 말소? 그렇죠. 부기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저당권 말소 등기에 나온 거잖아요. 자, 한번 볼게요. 자, 그 밑에 신청인 보세요.
40페이지. 원칙은 저당권 설정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고 저당권자가 의무자에서 공동이죠. 그죠? 근데 거기 2번에 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을 제3자가 사갈 수 있었죠. 그때 A번 채무 변제로 저당권 말소 등기 아까 권리자는 둘 다 된다고 그랬잖아요. 저당권 설정자인 종전 소유자는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현재의 소유자인 제3지자는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말소 등기를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즉 저당권 설정자나 현재 소유자가 모두 말소 등기 권리자가 되죠. 그죠? 그래서 말소 등기 의무자인 저당권자와 같이 가겠죠. 그죠? 근데 그 밑에 B번에 보시면 원인 무효로 저당권 말소할 때는 현재 소유자만이 권리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소유자와 이제 저당권자가 같이 가겠죠. 자, 근데 오른쪽에 3번 볼게요. 저당권이 뭐 된 후, 이전된 후 저당권 말소 등기 의무자는 저당권의 누구다? 양수인이다. 예. 그리고 그 밑에 신청세 기록상 저당권 이전된 후 저당권 말소할 때 신청세에는 말소할 등기로서 무슨 등기를 적한다? 주등기인 설정 등기를 적하면 부기 등기인 저당권 이전 등기는 기재되지 않고, 그러면 그 밑에 저당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인 저당권 설정 등기가 말소되면 등기 아니야 어떻게 말소? 그렇죠. 직권으로 말소한다. 여러분 거기 책에 그 A번에 그 좀 잘못 나온 게 있어요. 그 피담보 채무의 변제로 인한 저당권 말소 등기 써 있어요. 거기 갑과 을 이렇게 써 있죠. 또는 그 갑과 을이 아니라 을과 병이에요. 거기 즉 갑이라고 써 있나요? 그 동그라미 1번 써 있는 거 241페이지에 깜정색으로.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요거죠. 요거 지금 요 사람이 갑이죠. 그죠? 요 사람이 지금 을이잖아요. 요 사람이 병이죠. 그죠? 그럼 권리자가 지금 공동으로 가죠. 그죠? 그럼 갑과 누기 갈 수도 있고 을이 같이 갈 수 있죠. 그죠? 또 누가 같이 있을 거야? 을과 병이 같이 갈 수 있지. 요쪽은 둘 다 권리자 되니까. 요 사람이 의무자니까. 무슨 말 알겠어요? 근데 이렇게만 가면 안 되죠. 갑과 병이 같이 간다 이러면 안 되지. 이거는 뭐만 가는 거야? 등기? 권리자들만 가는 거지. 누구를 데리고 가야 돼? 의무자, 을을 꼭 은행을 데리고 가야 되지. 예? 예, 그래서 거기 지금 거기 그 오른쪽에 갑과 을 또는 이렇게 써 있죠. 그죠? 갑과 병이 아니라 누가 병? 을과 병이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병과 을. 무슨 말겠어요? 예, 그렇게 기억을 거기 해두시면. 자, 그 내용이 지금 241페이지에 정리해 놓은 게 있죠. 그죠? 저당권 말소 등기.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여러분 오늘 나눠준 11번에 있는 거잖아요. 11번 있어요? 11페이지 오늘 나눠준 11페이지. 자, 보세요. 1번. 갑이 자신의 부동산을 설정해 준 을 명의의 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할 때, 그죠? 누가 권리자고 누가 의무자예요? 갑이죠. 그죠? 갑이 집주인이잖아요. 이 사람이 저당권 절차법상이나 등기법상이죠. 그죠? 등기법상 말소 등기 뭐가 되는 거죠? 권리자가 되겠죠. 맞죠? 근데 갑을 이렇게 쓴 것 뿐이지. 갑이 저당권 설정자고 을이 저당권자잖아요. 이해하겠어요? 예, 그 얘기를 써 있는 거잖아요. 자, 근데 거기 이렇게 보세요. 2번. 저당권 설정 후 저당권이 이전됐을 때, 그죠? 저당권 말소 등기 신청서에는 무슨 등기 없애달라고 표시한다고요? 주등기인 설정 등기를 없애달라고 표시했죠. 그죠? 그럼 3번에 저당권 이전 설정 후 저당권 이전 때 저당권 설정 등기가 말소되면, 그죠? 저당권 이전 등기는 등기 아니면 어떻게 말소? 직권 말소. 근데 우리한테 별도의 신청을 통해서 말소 이러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등기 아니면 어떻게 말소하는데? 직권 말소하는데 우리가 별도 신청을 통해서 말소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근데 4번 볼게요. 저당권이 설정받은 후, 그죠? 저당권이 이전됐을 때 그 저당권의 말소 등기 의무자는 저당권을 뭐 받은 자다? 이전반자 의무자가 됐었죠. 그죠? 양수인이 말소 등기 의무자가 됐었잖아요. 근데 5번에 저당권 설정, 이번엔 무슨 권이 이전됐죠? 소유권. 저당권이 넘어간 게 아니죠. 그죠?
소유권이 이전했을 때 그 피담보 채무라고 써있죠. 그죠? 돈을 다 갚아서 저당권 말소 등기 권리자는 둘 다 된다고 그랬지. 누구도 되고 누구도 되고 저당권 설정도 되고 저 제3자도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6번에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갔죠. 그죠?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자와 공동으로 가서 말소 등기를 신청해야 되지. 이렇게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3취득자와 근저당권 설정자가 공동으로 가서 말소 등기를 신청한다 이러면 X지. 그럼 뭐만 가는 거야? 권리자만 가는 거지. 의무자인 누구를 데려가야 된다고요? 근저당권자를 데리고 가야 되지. 제3취득자와. 이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둘이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을 데리고 가야 되지. 저당권자를. 지금 이해하시겠나요? 이해를 못했나요? 다시. 둘 다 권리자 되죠. 그죠? 그리고 공동으로 갈 때는 권리자만끼리 가야 돼요. 의무자를 데리고 가야 돼. 의무자를 데리고 가야 되지. 그럼 의무자가 누구야? 저당권자가 말소되기 의무자지. 은행이. 그럼 이 사람을 데리고 가야 되지. 둘이 가져가서는 안 된다. 그 얘기지. 지금 거기 X자, 가로쳐놓고 X자 쳐져 있죠. 그죠? 그 사람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지. 제3취득자와 누가 가야 되지? 저당권자가 같이 가야 되지. 제3취득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같이 가서는 안 돼. 그래, 그 둘이 같이 간다고 해서 한번 나온 거예요. 그건 누구끼리 가는 거야? 권리자끼리 가는 거잖아요. 누구를 데리고 가야 돼요? 의무자를 가야 되죠. 공동으로 갈 때는. 공동으로 간다는 것은 권리자, 의무자를 같이 가는 게 공동이잖아요. 즉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네. 그래서 그런 것 표현들을 여러분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밑에 지문이 읽죠. 그죠? 그럼 지금 지문을 해석해 놓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지금 잘 안 되는 것은 뭐 해야 돼? 체크해야 되지. 지금 무슨 말 알겠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끝나냐면 저당권의 말소들이 끝났어요. 자, 그럼 이제 또 무슨 저당이 하나 또 나올까요? 근저당이라는 게 나오죠. 그죠? 근저당. 근저당을 보기 전에 우리 책에는 공동담보라는 게 뭐 나와 있네요. 자, 한번 가볼게요. 우리 교재 242쪽입니다. 자, 우리 등기한이 우리가 5억을 빌려가면서 토지 건물이 같이 저당을 잡힐 수 있죠. 그죠? 이걸 공동담보라고 하잖아요. 보세요. 등기한이 동일한 채권에 관해서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는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신청서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고, 자, 등기한은 그 부동산 아까 몇 개 이상일 때? 5개 이상일 때 공동담보목을 작성하고, 3번 공동담보목록은 등기부의 일부로 봅니다. 4번 부동산이 담보로 추가됐을 때 이때 공동담보목록은 전자적으로 작성하고 1년마다 그 선호를 새로 부과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5번은 그냥 중요한 게 아닌데 한번 읽어봐 볼게요. 공동담보 목적으로 새로 추가된 부동산의 등기부에는 그 등기부 끝부분에 이건 공동담보 목록이라는 것을 적고요. 종전에 등기한 부동산 등기부에는 해당 등기 이렇게 부기 등기로 그 뜻을 기록하게 되어 있고, 이 6번은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집은 우리 민법에서 우리 공동 저당할 때 선순위 배당, 후순위 배당 이렇게 했었죠. 그죠? 그래서 그 배당했을 때 그냥 이것만 볼게요. 공동 저당 부동산 중 일부만 매각 대금에서 먼저 배당해 줄 수 있죠. 그죠? 그때는 그 경매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가 대의할 수 있잖아요. 이때는 그 매각 대금과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 이런 것들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보시고, 큰 6번에 이제 무슨 저당 나오죠? 그죠?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 근저당이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계속적인 거래 관계로부터 장래 발생하는 불특정 채권을 장래 결산기까지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는 저당권으로서 우리 대표 선수가 우리 지불 담보로 무슨 통장 대출 받는 거? 그렇죠. 마이너스 통장 대출 받는 것을 우리가 근저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일반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점이 두 가지가 있죠. 일반 저당권은 돈을 갚을 액이 확정이 돼 있죠.
근데 우리가 마이너스 통장을 빌릴 때 그죠? 갚을 돈이 확정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얼마 뺄지 모르죠, 그죠? 그래서 채권액이 불특정됐다는 점이 있고요. 일반 저당권은 3억을 빌렸다가 3억을 갚으면 말소 등기 하죠. 또 빌리면 설정 등기 해야 되죠. 근데 근저당은 그 기간까지는 돈을 빌렸다고 다시 설정 등기 할 필요가 없고 갚았다고 말소 등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부정성이 완화됐다는 표현을 쓰죠. 그죠? 그래서 일반 저당권과 근저당권이 이 두 가지 차이 때문에 우리가 근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는 필요적 기록상으로서 세 가지를 적게 돼 있어요. 이게 일반 저당이라 근저당 뜻. 그 채권액이 아니고 뭐예요? 채권 채권. 근데 이 채권 채권을 적을 때 말이에요. 이 채권 채권액이 이렇게 3억이면 ABC 채권자가 열었으면 ABC 3억 요렇게 적는 것을 단일하게 적는다고 그래요. 단일하게 적게 돼 있지. A 1억, B 1억, C 1억 이렇게 구분해서 적지 못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각 채권액이 더 넘어가고 그러면 3억이 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적는다고요? 단일하게. 그리고 돈 갚을 채무자가 누군지 적는데 이 채무자 관계가요. 여러 사람이라 연대 채무자 하더라도 우리 근저당은 불가분성이 있기 때문에 연대자는 쓰지 않고 그냥 채무자로만 적게 돼 있고요. 자, 우리 임의적 기록상을 주의할 것이 일반 저당권은 변제 기간하고 이자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등기부에 적히죠. 그죠? 근데 근저당은 이자는 채권 채권액에 포함이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등기부에 적히지 않고 그리고 근저당 우리 마이너스 통장을 오늘 1,000만 원 뺐을 때 그죠? 1억일 때는 그 변제 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일 갚아도 되죠? 모레 갚아도 되죠. 그죠? 변제 기간이 없어요. 그래서 일반 저당권은 변제 기간이 임의적으로 적지만 근저당은 이자나 이렇게 변제 기간은 임의적으로 적지도 않고 등기부에 기록되지가 않아요. 저 기간만 임의적으로 적게 되어 있고요. 이 4번은 뭐냐면 우리 전세금 대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전세권, 즉 2억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때 1, 2번에 근저당권의 채권, 즉 합한 금액이 전세금을 초과할 수도 있죠. 그더라도 위험부담은 저당권자들이 지고 가기 때문에 그 등기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해요. 그래서 채권 채권 1, 2번에 근저당권의 채권 채권을 합한 금액이 전세금을 초과하더라도 그 저당권 등기는 뭐하다? 가능하고. 자, 이거 하나만 이제 잘 기억하면 돼요. 근저당권도 물권이니까 얼마든지 양도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근저당권을 이전할 때 나중에 갚을 돈을 피담보 채권이라고 하거든요. 피담보 채권에게 확정되기 전에 이전하느냐, 확정된 후에 이전에 따라서 양도 방법이 달라요. 돈이 확정이 안 되면 돈을 넘길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돈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이때는 계약지 통째를 넘길 수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무슨 양도라고 되어 있죠? 계약 양도를 이전할 수 있어요. 근데 돈이 갚을 돈이 2억이 확정될 수 있죠. 그죠? 그럼 돈을 넘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거 우리가 무슨 양도? 채권 양도라고 그래요. 여러분 계약 양도와 채권 양도의 차이점 뭐냐?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계약 양도는 계약지 통칠 양도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계약의 무효 취소 사유가 있으면 양도인뿐만 아니라 양수인도 행사할 수 있어요. 근데 채권 양도는 돈만 넘겼기 때문에 계약의 무효 취소 사유가 있더라도 그런 양도인만 행사할 수 있고 양수인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 하나만 기억해야 돼요. 자, 피담보 확정되기 전에 그죠? 자, 우리 채권 양도 방법으로 근저당권을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때는 무슨 양도로 넘겨야 되고? 계약 양도로. 돈이 확정됐을 때만 무슨 양도? 채권이요. 그래서 우리 암기할 때 이게 전개 후채 이렇게 암기해야 돼. 무슨 후채? 전개 후채 이렇게 암기해. 무슨 말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나중에 여러분 우리 저당권이 이전되면 채권자가 이전되면 자, 우리 채권자가 바뀌면 그건 이전 느끼라고 했죠. 그죠? 근데 이건 중요하지 않는데 채무자가 갚을 수 있었잖아요. 바뀔 수 있었잖아요. 제가 아까 채무자가 바뀌는 것은 이전 등기가 아니라 변경 등기라고 했죠. 그죠? 채무자가 바뀌어서 이렇게 변경 등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채권 채액이 확정되기 전이냐 확정된 후냐 따라서 요 채무는 인수라는 표현을 써요. 돈이 확정되기 전에는 돈을 인수할 수 없죠. 그죠? 그래서 계약지 통치를 인수하는 것을 무슨 인수? 계약 인수. 돈이 확정되면 돈을 인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돈을 인수하는 것은 무슨 인수? 채무 인수예요. 근데 채무 인수 방법이 두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종전 채무자를 채무자로서 면해주고 병이 독자적으로 채무자 되는 것을 면책적 채무 인수라고 그래요.
그리고 병이 추가적으로 중첩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추가적 중첩적 채무인수라고 그래요. 그것도 이것도 확정 똑같아요. 확정되기 전에는 무슨 인수? 그냥 확정된 후는 채무인수. 그래서 뭐예요? 전, 개, 후, 채. 이건 많이 안 나오는데 이건 자주 나와요.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피담보 확정되기 전에, 그죠? 채권 양도 방법. 무슨 양도? 채권 양도 방법으로 근저당권 이전에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있다 이렇게 하면 X라는 거예요. 없다 이거는 O고. 무슨 말겠어요? 그래서 그거 표현 하나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내용들이 우리 책의 242페이지에 나와 있죠. 여러분 그 242페이지는 그냥 개념 이렇게 읽어보고 243페이지 한번 볼까요? 243페이지 그 신청서에 필요적 기록상 있죠, 그죠? 근저당이란 뜻과 채권 채무인데 그걸 주어야 됩니다.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이더라도 구분하지 않고 어떻게 적는다? 단일하게 채무자를 적을 때 채무자가 연대 채무자로 단순히 등기부에는 뭐라고만? 채무자. 그 등기 실행 보세요. 이자는 채권 저기에 당연히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 등기할 수 없고 변제기도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자, 근저당권 이전 이렇게 전기 후채 나오죠, 그죠? 자, 피담보 채권으로 확정되기 전이죠, 전. 그럼 무슨 양도가 나와야 된다고요? 계약 양도를 원인으로 이전 이렇게 할 수 있지. B번 보세요, B번. B번 있어요? 피담보 채 확정되기 전이죠, 전. 그 피담보 채권 양도라고 써있죠, 그죠? 채권 양도나 대의 변제를 원인으로 해서는 이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있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무슨 말겠어요? 근데 돈이 확정된 후라고 써있죠, 그죠? 후에는 확정 채권 양도라고 써있죠, 그죠? 확정 채권이나 확정 채권의 대의 변제를 원인으로 이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 밑에 근저당권의 변경 느끼 채무자가 바뀌면 변경 느끼라고 써있죠, 그죠? 피담보채 확정되기 전에는 무슨 인수? 그렇죠. 계약 인수나 계약의 일부 인수를 원인으로 근저당권 변경 느끼 할 수 있다고 써있죠? 근데 그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 후라고 써있죠, 그죠? 후에는 무슨 인수? 그렇죠. 확정 채무의 면책적 인수나 확정 채무의 중첩적 인수로 변경 느끼 할 수 있다. 그리고 5번에 6번에 아까 동일한 전세권을 목적으로 1, 2번에 근저당권의 채권책을 합한 금액이 전세금을 초과하더라도 근저당권 설정 느끼는 뭐하다? 가능하다. 보시고 여러분 그 오늘 12페이지 거 볼게요. 오늘 나눠준 자료. 12페이지 있어요? 예. 16번 있잖아요? 자, 근저당권 1번 볼게요. 근저당권 설정 느낄 때는 근저당이란 뜻과 채권 채무액과 채무자는 필요적이죠, 그죠? 근데 변제나 이자에 관한 사항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자, 2번 근저당권 설정할 때 근저당권의 채권의 수익이 있다, 그죠? 채권이 어떻게 적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단일하게 적지 구분해서 적으면 안 됐었죠, 그죠? 그리고 3번 동일한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 할 때 1, 2번의 근저당의 채권 채무를 합한 금액이 전세금을 초과하더라도 뭐하다?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고 4번 가볼게요. 4번 예, 근저당권의 이전에 깰 때는 피담보 확정되기 전이죠, 전. 그때 무슨 양도해야 돼요? 계약 양도지 채권 양도를 쓰면 안 되죠, 그죠? 계약 양도를 원인으로 해서 이전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5번에 피담보 확정된 후죠, 후. 후에는 확정 무슨 양도? 그렇죠. 채권 양도나 대의 변제로 등기 원인을 기록한다.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자, 우리 16-1번에 이제 그 245쪽에 가보면 자, 우리 권리질권이라고 나오죠? 이 권리질권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전세금 대출 받을 수 있죠. 여러분 우리 질권자라는 개념이 여러분 민법 잘 안 배울 텐데 질권자가 대표수가 나오냐면 전당포예요. 무슨 포? 근데 전당포도 지금 있죠, 그죠? 그 전당포자가 그 목적물을 이제 또 자기들이 전당포가 점유를 이전받고 돈을 빌려주는 것이 우리 그 질권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당권과 질권이 다른 점은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똑같아요. 근데 이 저당권은 그 목적물을 은행이 점유로 이전받아요, 이전받지 않아요?
이전받지 않아요. 근데 질권자가 되려면 꼭 점유를 이전받아야 돼요. 그럼 점유를 이전받은 부동산은 자기 목적물은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동산이지. 토지 건물은 점유를 이전받지 못하잖아요, 부동산은.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동산 질권만 있지 부동산 질권은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 질권이 우리 등기는 동산이 등기에 필요한 게 아니죠. 부동산이 등기에 필요한데 그래서 동산 질권이라는 등기가 안 되는데 권리를 질물로 잡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요 저당권으로 담보된 요 채권을 질권으로 잡아가는 거예요. 저당권이 은행이 지금 3억 받을 채권 있죠, 그죠? 요걸 가지고 전당포한테 가가지고 2억 5천만 원을 빌려 쓰는 거예요. 우리 아까 전세금 대출 받지. 그러면 이 권리 질권은 저당권자가 이제 의무자가 되겠고 질권자가 권리자가 되겠죠, 그죠? 근데 요거 지금 을에서 병으로 오는 거잖아요. 뭐에서 뭐로? 을에서 병. 그래서 을에서 병으로 가는 것은 주등기, 부기등기. 그래요. 그래서 저당권 이렇게 부기등기를 해 놓아야만이 요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도 미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245쪽 가볼게요. 자, 245쪽에 자, 권리 질권이라는 게 써 있어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으로서 권리 질권 중 등기가 될 수 있는 것은 저당권부 권리 질권의 하나인데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면 저당권 등기의 질권에 무슨 등기해야? 부기 등기해 놓아야만이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도 미칩니다. 자, 우리 신청인 질권자가 권리자고 저당권자가 의무자가 돼서 공동 써 있죠? 필요적으로서는 그 저당권의 표시와 채무자와 채권인데 우리가 무슨 보이기만 임의적이죠? 약지보이. 그래서 이자나 변제기 이런 것들은 임의적이고 자, 등기가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그렇죠. 부기등기 형식으로 행해진다. 이렇게 써 있죠. 여러분 오늘 12페이지에 가볼게요. 요거 정리해 놓은 거 있잖아요. 오늘 알려준 16-1번 있죠, 그죠? 네. 자, 권리질권에서 질권자가 뭐가 되고? 권리자가 되고. 저당권자가 뭐가 되죠? 의무자가 되겠죠. 2번 권리질권 때 채권액과 채무자와 저당권의 표시. 이게 필요적이죠, 그죠? 변제기나 이자는 뭐다? 임의죠. 우리 권리질권의 때는 나중에 보시면 의무자가 소유자일 때만 인감을 갖다 주거든요. 근데 그 의무자가 거기에 소유자예요, 저당권자예요? 저당권자예요. 그 나중에 이 권리질권 때는 인감을 갖다 주지 않아요. 인감은 의무자가 소유자일 때만 가져가거든요. 그렇게 그냥 보시고 자, 4번이 중요하죠.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질권으로 목적했을 때 그죠? 저당권 등기에 질권의 부기 등기를 하지 않아도 해야 부기 등기 해야만이 그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치는데 여러분한테는 그 부기 등기를 하지 않아도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도 미친다 이러면 X라는 거예요. 부기 등기를 해놓아야 질권도 물권이거든요. 무슨 권? 물권은 뭐 해야 효력이 있어요? 등기의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등기를 해야만이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도 미친다는 겁니다. 자, 요래서 이제 각종 권리별 등기가 끝났고요. 그 뒷페이지에 가보면 요 구분 건물에 관한 등기가 먼저 나오는데 이 구분 건물을 보기 전에 자, 우리 그 4장 구분 건물은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4장 5장을 먼저 가볼게요. 자, 거기 254페이지를 먼저 가볼게요. 구분 건물은 먼저 할까? 이게 똑같은 건데요. 그러면 이 구분 건물을 먼저 해버리죠. 어차피 그 책대로 나온 거니까. 자, 우리 아파트죠, 그죠? 자, 우리가 아파트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우리 지금 101호, 102호 여러분 개별적으로 사고 팔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101호, 401호, 502호가 독립된 건물로 취급받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갖춰야 된다고 그래요. 하나는 객관적 요건으로서요, 구조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거든요. 즉 구조 자체에서 벽 천장 담벼락이 막혀 있어야 된다 그러고요. 이용상 독립성은 이용하는데 전용 출입구 따로따로 있죠, 그죠? 이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갖춰야 아파트를 인정해줘요. 하나라도 요건을 갖추지면 아파트 안 되고요. 또 이 객관적 요건을 갖췄다고 당연히 구분 건물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판례는 주관적으로서 그 소유자들의 구분 건물로 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춘 건물은 구분 건물로서만 등기를 해야 된다. 이러면 X예요. 그걸 구분 건물 하든지 단독 주택을 하든지는 누구의 의사에 따라서 나눠준다는 거예요? 소유자들의 의사에 따라서 나눠준다는 거예요. 아파트 진 사람들의 의사에 따라 나눠준다는 거예요. 구분 건물.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지 않는 건물은 구분 건물이 되지 않고, 그리고 이게 구분 건물이 되느냐 안 되는 누구의 의사에 따라 소유자. 여러분 우리 책의 247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구분 건물이 되기 위한 요건이 있죠. 그죠? 구조상 독립성 또는이 아니잖아요. 그죠? 및 무슨 독립성이 있어야 되고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되고, 이번에 주관적 요건으로서 소유자들의 구분행위, 구분 의사가 있어야 된다 돼 있죠. 그죠? 따라서 이렇게 돼 있네요.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성을 갖춘 건물이라고 당연히 구분 건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돼 있고, 자, 우선 아파트 구성은, 자, 잠깐 쳐볼게요. 아파트는 이 101동마다, 자, 501호가 101동의 건물에 501호인지 102동의 건물에 501호인지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 아파트는 이 1동 건물 전체에 대해서는 뭐만 두고 있죠? 표제부. 1동 건물은 사고 파는 게 아니죠. 그죠? 갑굴구는 두지 있지 않죠. 그죠? 근데 우리가 사는 부분은 전유 건물이죠. 그죠? 전유 건물마다는 사고 팔 수 있으니까 표제부도 있고 갑구도 있고 뭐도 있어요? 을구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아파트 이제 구성 부분이 공용 부분이라는 게 있죠. 그죠? 구조상 공용부, 복도 계단 이런 것은 사고 팔 수가 없어 등기되지 않고. 근데 우리가 규약상 공용부 있다고 그랬죠. 그죠? 대표 선수가 아파트 뭐였죠? 노인정. 자, 우리 아파트 노인정은 이렇게 104호를 노인정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죠? 이건 전유 건물이잖아요. 그럼 표제부도 있고 갑구도 있고 을구도 있어야 되는데, 아파트는 개별적으로 사고 팔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갑굴구는 두지 않고 뭐만 둔다? 표제부만 두죠. 그죠? 그래서 표제부에 며칠 며칠부터 규약을 해서 그 아파트의 공용 부분이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써 있는 것은 노인정인데, 자, 그러면 우리 노인정 느끼는 표제부 해주는데, 아까 아파트는 표제부가 두 개죠. 그죠? 101동 건물 전체 표제부도 있고 전유 건물에 표제부가 있죠. 그죠? 근데 아파트는 전체 101동 건물을 노인정 전체를 만든 거예요. 전유 건물을 104호를 노인정 만든 거죠. 그럼 이렇게 아파트가 노인정 등기된 표제부는 어느 건물 표제부? 전유 건물 표제부. 이렇게 101호면 102호, 104호면 104호 이렇게 표제부에 노인정 등기가 돼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렇다고 이 노인정 등기는 표제만 만들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이 공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존 소유자가 가서 이렇게 단독으로 가서 신청하고, 노인정 등기는 갑굴금이 있으면 안 되니까 거기 이해관계 있으면 그 사람들이 뭘 갖다 주고? 승낙서. 그럼 노인정 등기는 전유 건물 표제부 해줄 때, 그죠? 그러다가 자, 노인어르신이 다 돌아가실 수 있죠. 그럼 노인정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아파트 주민들이 노인정을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노인정을 새로 취득하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은 갑구가 없었잖아요. 그럼 갑구를 새로 만들어서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갑구가 처음 들어가는 등기가 이전 등기예요, 보전 등기예요? 그 이전 등기 아니라 이 사람은 보전 등기로 이렇게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 사람 거 되지 노인정이 아니죠. 그죠? 그럼 노인정이라고 된 등기를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노인정이라는 된 등기를 없애는 것은 등기안이 어떻게 없앤다? 그렇죠. 직권으로 없앱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가 없죠? 자, 그럼 우리 책의 247페이지에 거기 규약상 공용 부분의 등기 보세요. 아, 위에 구성 있어요? 구성. 101동 건물은 뭐만 있다고요? 표제부. 갑굴구는 없었죠? 우리가 사는 전유 건물마다 표제부도 있고 갑구도 있고 을구도 있었죠? 공용 부분에 구조상 공용 부분 복도 계단은 등기 안 됐죠? 규약상 공용 부분은 노인정 등기는 전유 건물 표제부만 됐죠. 그죠? 그리고 밑에 구체적으로 보세요. 규약상 공용 부분. 자, 규약상 공용법이라는 뜻을 느끼는 신청서에 그 뜻을 정한 규약이나 공정증서를 첨부해서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가서 신청한다. 이렇게 써 있죠? 네, 신청한다. 이렇게 써 있고요. 네. 자, 그런 다음에 거기 실행 보세요. 아, 있죠. 첨부 정보. 이 경우 건물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 전세권자 있으면 이 사람들은 뭘 갖다 달라? 승낙서. 자, 실행은 등기할 때는 전유 건물 표제부에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적고 각구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는 말소한다고 되어 있죠? 자, 이제 노인정의 말소입니다. 공용부분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할 때, 그죠? 공용부분에 뭐한 자는? 취득하는, 지체 없이 소유권 무슨 등기로 들어간다? 그렇죠. 이전 등기 아니라 보존 등기 들어갑니다. 그러면 규약상 공용부분에 말소 등기 있었죠. 그죠? 이건 취득자가 말소시켰어요. 등기한이 직권.
등기한이 직권으로 말소했어요. 옛날에는 취득자가 말소했는데 지금은 등기한이 직권으로 말소해요. 자, 요 부분이 여러분 거기 19페이지에 요거 19페이지 한번 볼게요. 하나씩 끊어서 그냥 볼게요. 자, 19페이지 있어요? 다 와 있나요? 예, 집합 건물의 등기라고 써 있어요. 자, 객관적으로서 구조상 플러스 이용상 플러스 주관적으로 소유자 의사 이렇게 써 있죠. 그럼 밑에 1, 2, 3, 4, 5, 6번 볼게요. 6번 있어요? 1번. 자, 구분 건물의 등기는 구조상 독립성 및 이용상 독립성도 있어야 되죠?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및 소유자들이 구분 건물하는 등기 의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자, 2번. 자, 우리 집합 건물의 공용부분이란 뜻 이렇게 나오면 규약상이에요. 왜? 구조상은 등기가 안 되니까. 규약상의 공용부분의 뜻의 등기는 소유자가 가서 신청한다고 되어 있죠? 근데 3번. 자, 공용부분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할 수 있었죠. 그죠? 폐지할 때 그 공용부분 뜻의 말소 등기는 등기한이 어떻게 말소? 직권으로 가서 말소했었잖아요. 신청을 통해서 말소하는 게 아니라고 되어 있죠? 자, 그렇다가 4번. 규약에 따른 공용부분 등기되는 그 규약을 폐지할 때 노인정을 취득한 사람이 있었죠. 그죠? 그 사람은 소유권 무슨 인기로 들어간죠? 그렇죠. 보전 인기 형식으로 들어갔고, 규약상 공용부분 등기할 때 이해관계 있으면 뭐가 듣고? 승낙서. 그리고 규약상 공용부분 등기는 갑구을구는 두지 않고, 그죠? 뭐만 뒀어요? 전유건물 표지부만 두고, 그 표지부에는 공용부분이란 뜻을 기록한다 이렇게 써 있죠? 예, 그러면 그 노인정 등기가 해설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렇다가 이제 247페이지에 그 등기부의 구성에서 이제 대지권에 관한 등기라고 나오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땅에 대해서 갖는 권리가 대지권이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조금 구별하면 이 대지 사용권이라고 나오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땅을 쓸 수 있는 권리를 대지 사용권이라고 그래요. 근데 대지 사용권에는 소유권도 될 수 있고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되는데 지역권은 안 돼요. 왜냐면 우리 지역권은 승역지를 위해서, 자, 요역지를 위해서 승역지를 쓰는 거죠. 그죠? 근데 아파트 대지 사용권, 아파트 건물을 위해서 땅을 쓰는 거잖아요. 땅을 위해서 땅을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대지 사용권에는 지역권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소유권이 될 수 있고 남의 땅, 지상권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우리 나중에 이 대지 사용권 중에서 501호 주인이 이 땅을 다 가지고 있어요. 지분별로 쪼개서 가지고 있어요. 지분별 쪼개서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대지 사용권에서 같이 팔아야 될 요 지분이 있죠. 그죠? 이거 우리가 대지권이라고 그러죠. 무슨 권? 대지권. 그래서 이 대지권은 아파트 건물 주민들이 땅에 대해서 갖는 권리잖아요. 어디에 대해서 갖는 권리? 땅. 근데 아파트는 건물이 팔려요? 땅 지분도 같이 팔려요? 지분도 같이 팔려요. 건물이 팔릴 때. 그래서 이 대지 사용권은 대지권은 토지에 대해서 갖는 권리인데 건물이 팔리니까 이 대지권에 대한 내용이 건물 등기부 표지부에 하단에 시집을 보내요. 자, 우리 아파트는 표지부가 아까 2개 있었죠? 자, 우리 101동 건물 전체 표지부가 있었죠. 그죠? 거기에는 이제 우리 상단이 있고 하단이 있죠. 그죠? 상단에는 뭐가 적혀 있냐면 101동 건물의 전체적인 크기가 나와 있어요. 5층 면적 굉장히 크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그 하단에는 101동 건물이 깔고 있는 땅이 있죠. 그죠? 땅의 전체적인 위치와 크기가 나와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자, 101동 건물 표지부에는, 그죠? 위 상단에는 101동 건물의 5층 크기가 나와 있고, 하단에는 101동 건물이 깔고 있는 땅의 크기가 나와 있다니까?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대지권의 목적이 뭐의 표시? 토지 표시. 이 땅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101동 건물 표지부의 하단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101호 전유 건물에 살고 있죠. 그죠? 그럼 501호 표지부 상단에는 501호의 크기만 나와 있겠지. 맞죠? 하단에는 501호가 가지고 있는 땅의 지분이 있어요, 없어요? 대지권 비율이 있죠. 그죠? 요게 501호 표지부 하단에 나와 있다니까. 그래서 자, 501호 표지부 상단에는 501호의 크기만 나와 있고, 이해하겠어요? 하단에는 501호가 가지고 있는 아까 대지권의 비율이 있죠. 그죠? 그 대지권의 종류와 대지권의 비율이 전유 건물 표지부 하단에 있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 앞에 하단에 있는 요 2가지 등기를 우리가 대지권이 등기가 돼 있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요 대지권의 등기는 잠깐 볼게요. 전유 건물, 자, 1동 건물 표지부 하단에는 대지권의 목적이 뭐의 표시?
토지의 표시.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나와 있죠. 그죠? 자, 여러분이 사는 전유 건물 표지부 하단에 있었죠. 그죠? 하단에는 뭐의 표시? 대지권의 권리가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 권리의 표시로서 대지권의 비율과 대지권의 뭐가 나와 있죠? 종류가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247페이지에 거기 등기부 구성에서 써 있는 거죠. 있어요? 247페이지? 예, 볼까요? 대지권에 관한 등기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의. 대지권이란 구분 건물 소유자들이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 구분 건물 대지 전체에 대해서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대지 사용권인데 그 중에서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는 권리를 대지권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럼 그 밑에 1동 건물 표지부 하단이 있었죠. 그죠? 거기는 대지권의 목적인 뭐의 표시? 토지 표시. 아파트 1동 건물 전체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있었죠. 그죠? 근데 우리가 사는 전유 건물 표지부 하단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는 뭐의 표시? 대지권 표시로서 대지권의 종류와 대지권의 비율이 여러분 사는 전유 건물 표지부 하단에 있어서 거기 여러분 249페이지에 그 등기부가 그렇게 돼 있죠. 249페이지 등기부 있어요? 249쪽. 이게 101동 건물 표지부죠. 그죠? 상단에 있는 그 건물 내역에 보면 101동 건물의 전체적인 크기가 나와 있잖아요. 맞죠? 하단에는 101동에 깔고 있는 그 땅의 크기가 나와 있죠. 위치와 크기가. 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써 있잖아요. 소지, 지번, 지목, 면적. 맞죠? 근데 D페이지에 가볼게요. 우리가 사는 전유 건물 표지부 있었죠. 그죠? 상단에는 건물 내역에 보면 501호의 크기만 나와 있잖아요. 맞아요? 하단에는 501호 가지고 있는 그 땅의 대지권의 비율이 나와 있죠. 대지권의 종류와 비율에서 대지권 표시라고 써 있잖아요. 이해하겠어요? 그 밑에 하단에 나와 있는 등기를 우리가 대지권의 등기가 되어 있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자 우리 요 19페이지 요 가보죠. 야 19페이지. 19페이지 있어요? 예, 네, 거기에 이제 가보시면 대지권 등기라고 써 있나요? 예? 예, 우리가 신청을 통해서 자 거기 자 여러분 그 1, 2번으로 잠깐 가보죠. 대지권 등기는 1동 건물 표지부 하단이 있었죠. 그죠? 거기는 대지권의 목적인 뭐의 표시? 그래 토지의 표시로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들이 기록되어 있었죠. 그죠? 근데 큰 2번에 보시면 대지권 등기할 때 전유 건물 표지부 하단이 있었죠. 그죠? 거기는 뭐의 표시? 그렇죠. 대지권의 표시로서 대지권의 비율과 대지권의 종류가 나와 있죠. 그죠? 자,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겠죠. 자, 근데 우리 이제 교재 하나 좀 특색 있는 게 하나 나와요. 자, 여러분 거기 앞에 그 250페이지에 보시면 큰 2번에 있어요? 예, 대지권이 있다는 뜻의 등기라고 써 있나요? 예, 자, 요 얘기는 이제 뭐냐면 그 밑에 등기부가 있는데 아파트에 여러분 토지가 있어요? 없어요? 토지가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럼 이 토지 위에 나중에 아파트가 세워질 수 있죠. 그죠? 그럼 이 땅은 개인 땅이에요? 이 아파트에 대한 대지권이 존재하는 땅이에요? 대지권이 존재하는 땅이지. 아파트 땅이지. 그죠? 그래서 이 아파트 이제 여러분 토지 등기부를 떼보면 이 땅은 우리 아파트에 대한 대지권이 존재하는 땅이다. 그 표현을 이렇게 뭐라고 했냐면 대지권이 있다는 뜻의 등기라고 그래요. 뭐가 있다는 뜻의 등기? 대지권.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아파트 이제 토지 등기부를 떼보면 여러분이 그 아파트 땅을 소유권으로 가지고 있으면 무슨 권? 소유권이 있으면 갑구에 소유권, 대지권 이렇게 써 있고요. 권리자 부분에 개인 이름이 표시되어 있지가 않아요. 원래 개인 이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불병정. 그게 표시되어 있지 않고 이 토지 위에 세워져 있는 건물이 표시되어 있어. 그래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신동아파트 가동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요 땅, 요 윗다 토지 위에는 무슨 아파트가 세워져 있다고요? 신동아파트 가동이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남의 땅에다가 아파트 지을 수 있거든요. 소유자는 따로 있고 지상권이 대지권일 때 의구에 지상권, 대지권 써 있고 개인 이름이 써 있는 게 아니라 역시 그 건물의 표시로서 무슨 신동아파트 가동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이 땅은 신동아파트 가동 주민들이 대지권을 지상권으로 가지고 있는 땅이다. 그예요. 이 대지권을 소유권으로 가지고 있는 땅이다. 즉 아파트 땅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의미를 이 땅을 아파트가 존재하는 대지권이 있다는 뜻, 즉 아파트 땅이다 그 얘기예요. 무슨 말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파트 살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토지 등기부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럼 토지 등기부에 가보면 여러분이 그 땅을 다 소유권으로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한마디 써 있고, 남의 땅에다가 이제 아파트, 이건 나중에 반가 아파트라고 하는데 남의 땅 아파트 질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지상권, 대지권 써 있고 요 한마디가 지금 아파트 토지 등기부에 써 있다니까. 무슨 말 알겠나요? 그걸 우리가 표현을 기억해야 돼요. 이게 뭐라고 한다고요? 대지권이 있다는 뜻의 등기예요. 그러면 제가 볼게요. 이 대지권의 뜻의 등기는 여러분 볼게요. 나중에 우리가 신청을 통한 게 아니라 등기한이 직권해줘요. 어떻게 준다고? 직권. 그리고 이거는 지금 표지부에 있나요? 저 토지 등기부에 있는 거 그죠? 이건 표지부에 있어요? 갑구나 을구에 있어요? 갑구나 을구에 써 있는 거지. 무슨 말 알겠나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해당구라는 표현을 써요. 소유권이 대지권일 때는 갑구, 지상권이 되고 을구고. 그리고 요거는 요렇게 3번 요렇게 주등기 형식으로 해줘요. 이렇게 부기 등기가 아니라. 그래서 이거 나중에 이렇게 암기할 때 여러분, 너 아침 먹고 토했지 너 죽을래 이렇게 암기해요. 뭐 했지 죽을래? 그렇죠. 너 토했지. 네, 이렇게. 너 토했지 죽을래 이렇게 암기하거든요. 즉 이 대지권이 있다는 뜻, 나중에 대뜻 이렇게 하는데, 대지권이 있다는 등기는 건물 등기부가 아니라 어느 등기부에 있고? 토지 등기부. 표지부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해당고. 소유권이 대지권이는 어디? 갑고. 토지 등기부에. 지상권이 대지권일 때 어디? 을고. 이건 우리가 신청이다, 관공서가 촉탁이다, 등기한이 직권해 준다. 직권. 부기 등기가 아니라 무슨 등기? 주등기. 그래서 요건 잘 안 나오는데 요거는 잘 안 나와요. 근데 요 두 가지는 잘 나와요. 자, 대지권이 있다는 뜻의 등기는 그죠? 표지부에 있다. OX. X. 자, 대지권이 있다는 뜻은 우리가 신청이나 관공서가 촉탁으로 행해진다. OX. XX. 등기한이 어떻게 해주는 거지? 직권을. 우리가 이제 아파트 등기 만들어서 아파트 등기부를 만들어 달라고 우리 등기소에 신청으로 가면 등기한 이제 아파트 건물 등기부 만들어 줘가면서 자기는 그 토지 등기부에 찾아가서 요 한마디로 이렇게 등기한이 스스로 이렇게 직권을 써놓게 돼 있어요. 요 땅 이제 개인 땅이 아니라 요 아파트를 위한 대지권이 존재하는 땅입니다. 이렇게. 무슨 말 알겠어요? 그걸 우리가 그 대지권이 있다는 뭐라고 된다고요? 뜻의 등기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 잠깐 가보면 248쪽 한번 가볼게요. 248쪽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대지권이 있다는 뜻의 등기라고 써 있나요? 예. 그래서 대뜻은 토했지 죽을래다 이렇게 써 있죠. 그죠? 그래서 등기관이 건물 등기부에 대지권 등기를 마치며 직권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부인 해당 구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 뭐라는 뜻? 그렇죠. 대지권이라는 뜻을 무슨 등기 형식으로 해준다고요? 주등. 그래서 뭐 했지 죽을래? 토했지 죽을래? 그래서 대지권이라는 있다는 뜻의 등기는 건물이 아니라 토지 등기부에 적혀 있는 것이고, 표지부가 아니라 해당구, 신청이나 관공서 촉탁이 아니라 등기한이 직권이고, 부기 등기가 아니라 무슨 등기? 주등기 형식으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요 20페이지 한번 잠깐 가볼까요? 요거 20페이지. 20페이지 있어요? 20페이지 보시면 28번 등기 있죠. 그죠? 대지권이 있다는 뜻의 등기 써 있잖아요. 직권 써 있죠. 오른쪽에 토지 등기부 써 있죠. 해당구 써 있죠. 그죠? 소유권이 대지권이라는 뜻, 지상권이 되고 을구죠. 그죠? 그리고 주등기 형식으로 써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밑에 1, 2, 3번 가볼까요? 자, 등기한이 구분 건물에 대지권 등기를 하는 경우, 그죠? 관공서 촉탁이라 나와야 돼요. 직권. 직권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부에 소유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이 뭐라는 뜻?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직권으로. 무슨 말 알겠어요? 그리고 볼게요. 2번 건물 등기부에 대지권 등기를 하면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 등기부 중 어디에? 해당구 이렇게 나오지, 표지부에 대지권이라는 뜻을 등기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나요? 그래서 1번, 2번 지문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1번 지문을 건축물 대장 소관청에 뭐로 나오면 안 돼요? 촉탁. 등기한이 어떻게 해주는 건데? 직권. 또 대지권이 있다는 뜻을 등기는 해당구에 하는 거예요? 표지부에 하는 거예요? 해당구지. 갑구나 을구에 하는 거지. 표지부에 한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속에 나와요.
그래서 그 3번에 보세요. 소유권이 대지권이란 뜻에 된 게는 어디다가 행해지고 갚고, 지상권이 대지권이란 뜻에 된 게는 어디다가 행해지고, 그렇죠, 을구에 행해진다. 무슨 말겠나요? 예, 그래서 요 표현 하나만, 대지권이 있다는 뜻에 된 게는 뭐했지 죽을래? 그렇지, 토했지 죽을래. 거기까지 보고요. 그 처분의 일치성은 조금 쉬었다가 볼게요. 처분의 일치성.